안녕하세요. 듣동라 이지상입니다. 여러분, 4월인데요. 여러분들은 4월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4월 하면 날씨는 너무 좋고 꽃도 피는데 왠지 모르게 미안함? 죄책감? 부채감? 같은 뭔지 모를 복잡한 마음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9년 동안 세월호 관련한 컨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맘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걸 다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좀 피하게 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말을 하면서 그 컨텐츠들을 좀 관심순위 뒤로 밀어두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유족을 생각하면 왠지 좀 조심스럽고 조금 어려워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저 같은 마음, 편견 같은 걸 정면으로 깨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듣동라에서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열지는 2014년 4월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듣동라 이지상이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동수 엄마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권순범 엄마 최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최윤민 엄마 박혜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반 영만이 엄마 이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진 엄마 김순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정혜진 엄마 박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반 곽수인 엄마 김명임입니다. 영화 장기자랑은 세 번째 작품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장기자랑이라는 연극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연극단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작가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본이 나오고 저희가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기자랑은 그렇게 해서 한 연극의 제일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장기자랑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에 도착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연극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유채꽃도 보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아이들이 돼서 연극을 했던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마음도 이해가 됐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장기자랑은 작가분이 우리 아이들 약전을 다 읽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대본을 썼기 때문에 그 대사나 모든 내용을 보면 아 저건 누구 이야기다 저건 누구 이야기다 그거를 다 알거든요.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그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신 표현하는 거고,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 장기자랑을 정말 기대하고 즐겁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역대 우리가 했던 모든 연극 중에 가장 밝고 행복했던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했던 게 교복을 입으려고 살을 많이 뺐어요. 예쁘게 우리 아이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힘들게 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이 전환점이 됐고 특별한 것 같아요. 장기자랑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첫 공연을 제 아는 지인이 와서 보고는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영만이를 보는 것 같았다고, 모든 엄마들이 각자의 아이들이 얼굴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서로 제일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각자 누가 왜 볼터치를 좀 빨갛게 하면 나는 눈 밑에다가 막 반짝이를 찍고 저 엄마 한 개 찍었으면 난 2개 찍고 막 서로 막 티격태격 그렇게 무대에서 최고의 꽃 같은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엄마들이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 저희가 70회 공연하면서 화장도 해주고요. 맞아. 볼터치도 해주고 머리도 언니 이렇게 봐요. 언니 이렇게 좀 해봐요. 맞아요. 하면서 머리끈도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감동들이 사실 가지고 오고. 영화에는 하나도 안 실렸어요. 싸우시는 것만 나와요. 그렇죠. 영화에는. 상당히 저희 분위기 좋아요.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관계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장기자랑에는 이제 경쟁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 좋으신지 서로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욕심을 낼 수밖에 사실 없었어요. 제가 움직여야 우리 아이들이 더 빛이 난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그 작품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진짜 8년 동안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은 싸워도 그 다음날 또 함께 않게 손잡고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핏줄, 제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을 훨씬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싸울 일도 있고 기분 나빠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같은 아이들 엄마라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평생 우리 서로가 안고 갈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은 다툼 같은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저희 사이 좋아요. 이제 이번에 곡 중에는 정말로 둘이 아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부부로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기자랑이라는 영화가 유가족다움이 뭔지를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더더욱 유가족다움이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지금 9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은연중에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드레스룸에 들어가면 절반이 검정 옷 아니면 흰색 옷이더라고요. 빨간 옷을 사고 싶어도 내가 이 빨간색을 입어도 되나? 이런 게 저 스스로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유가족이라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유가족 다음을 뭐 강요하듯이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모든 감정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뭐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감정들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감독님이 정말 세월호를 아프게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슬픔만을 담는 걸 원치 않고 유가족들도 다양한 감정과 이런 똑같은 사람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연극을 시작했을 때도 사실 감독님 성향이 조금 저는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우리 감독님은 약간 희극적으로 좀 웃음 포인트를 찾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세월호라는 이 주제에 그렇게 희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연극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맞는 방향일 수 있겠다. 항상 우리가 울고 슬프고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보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밝게 세월호라는 주제를 무겁지 않게 다가가는 게 어쩌면 관객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일이 아닌가. 보시는 분들도 오시기 전에 일부러 아 이거 슬플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오셔가지고 아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애쓰고 꿈꾸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셔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뉴스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 가족이라고 하면 뭔가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는 모습만 봐왔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물론 우리를 되게 가슴 아프게 하고 세월호에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너무 피해자다움이나 유가족다움을 강요하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멀어지게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랑 똑같이 욕망을 가진 존재, 질투도 하는 존재로서의 참사 피해자들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이 자랑이 어머니들의 세 번째 연극이거든요. 첫 번째 연극 올 때는 그냥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무대에 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네 라고 했다면 이 연극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어머니들께서 대본을 읽든 그거를 이제 리허설을 하시든 무대에 올라가시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배역 혹은 더 많은 비중의 배역을 맡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 관객들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나처럼 혹시 어떤 욕망을 느끼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또 왜 저래? 막 이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너무 그나저나 귀여운 그런 인물로서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서 이 부분을 영화에 좀 집중적으로 넣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다큐멘터리 좀 찍기 전에는 너무 아프니까 빨리 잊고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었는데 어머니들이 연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훨씬 행복하구나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랑 있으면 마음이 달라져 말하자면 마음이 넓어져 또 말하자면
유격수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공연 리허설 하는 겁니다. 좋아요, 전환! 저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의 상임 연출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극단이 정식 출범한 이래로 계속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건 저는 안산에서 연극을 했던 연극인으로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찾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생각지 못했던 어머님들과 연극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쑥 온 듯한 느낌. 이 어머님들에게 합법적으로 웃을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고 싶다, 이 생각으로 처음에. 지금까지 계속 어머님들과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래도 연극을 하는 동안에 어머님들이 조금 힘을 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또 두 번째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연극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 매개체가 돼서 지속적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자랑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어머님들이 각자 욕망하시는 게 다르고 경쟁도 많이 하시고 배역 때문에 막 감독님한테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하시는지. 저는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저의 방식은 모두가 주인공이다라는 방식으로 이 작품에서 이 배역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존재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머님의 배역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작품에서 정말 소중해요 라고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리허설 하는 거를 지켜봤잖아요. 네. 감독님이 지금 벌써 뭐 한 8년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직도 눈에 막 하트를 그린 채로 어머님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고 대사도 다 외워서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머님들이 도대체 감독님께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하트 눈빛인지.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잃은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귀여운 저한테 너무 귀하고 귀여운 그런 존재로 다가왔던 것 같고, 저분들이 연기를 막 하면서 까불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여러 해 봐왔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과 같이 연극하는 게 아직까지 좋은 것 같아요. 4월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힘드실 거라는 거 저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씀, 4월이 되면 어떤 기분이신지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말들을 하시오. 그냥 아프면 피하기 바빴었는데 4월이 되면 어쨌든 초창기보다는 벚꽃을 보게 되거든요. 초창기는 벚꽃도 못 보고 아이가 먹고 뭐 좋아했던 거 먹지도 못하고 같이 갔던 곳 다 아파서 못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려고 제가 엄청 애쓰거든요.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 같은 걸 같이 먹으면서 예진이를 생각할 거고, 벚꽃도 너무너무 그 벚꽃 아래서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빛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벚꽃도 볼 것이고,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 예진이 아프게 기억하지 않고 그냥 힘내서 우울하지 않게 이렇게 아이를 기억하고 그런 4월을 보내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이제 벌써 9주기, 그리고 또 곧 10주기가 다가오면 뭐 누구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긴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세월호를 기억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잊혀져가는 그런, 잊고 싶은, 사실 너무 아프니까 피하고 싶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바람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얘기했던 게 생명의 존중과 어떤 가치를 놓치지 않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가 그런 투쟁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정말 12.9 참사처럼 또 대형 그런 참사를 또 겪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다고 이걸 피할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제 연속극 대사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윤민이가 좋아했던 일, 토라지던 일, 그리고 윤민이가 애교 부리던 일, 좋아했던 음식,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리우면 그립다고 얘기하자. 윤민이와 함께한 추억을 자주 얘기하고,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예쁘게 기억하자. 그 대사가 딱 저희 마음이에요. 윤민이는 제 가슴에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가족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 엄마들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슬프지 않아요. 항상 예쁘고 지금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사랑스럽게 그렇게 기억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럽고 예뻤던 찬란한 젊음을 가졌던 아이들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항상 잊지 않고 나오는 음악이 벚꽃 엔딩 나오잖아요. 그 벚꽃이 피면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 너는 그 겨울을 아프게 보냈겠구나가 아니라 와 이쁘다 그러잖아요. 저희들 눈에는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벚꽃 엔딩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벚꽃 필 때쯤이면 그냥 바로 그냥 생각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벚꽃을 보듯이 벚꽃 보고 벚꽃 생각하듯이 밤에도 빛나는 벚꽃이 밤에도 빛나잖아요. 저희 가슴에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떠났다고 하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에 늘 예전엔 같이 할 때 늘 같이 하진 않았잖아요. 아이가 학교 가면은 잠깐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만나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또 보내고 나서 매일매일 오히려 제 가슴에 더 가까이 저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엄마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학창시절 마지막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 250명, 선생님 11명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고가 9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열즈는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상실을 겪은 이들이 어떤 오늘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땠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었고요. 아이 잃은 부모는 이래야지, 사고에서 살아남았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유가족 다움, 피해자 다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일 리는 없잖아요. 사건은 일어났고 9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이 과거를 끝까지 나쁜 일로만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화두를 던져야 하는지 듣동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듣동러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